코트 위에서 저는 속삭였어요.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데 배드민턴 말고 다른 운동 할까요? 근데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쩌죠? 재훈 씨는 말없이 고개를 저으며 제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와 땀에 젖은 어깨 위에 수건을 덮어주었죠. 여기 제가 예약을 다 해놔서 아무도 못 올 겁니다. 그가 말하자 저는 라켓으로 코트를 톡톡 두드리며 웃어 넘겼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가려주었고 웅성거림도 멀리서만 들릴 뿐 이곳은 둘만의 세상이 되었죠. 웃음 끝에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셔틀콕이 오가던 코트 위에서 이번엔 서로의 체온과 심장이 리듬이 되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빛은 사라졌지만 그의 체온이 이 어둠을 환하게 밝혔고 라켓이 아닌 서로의 손끝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셔틀콕이 오가던 긴장 대신 조용한 숨결 속에 우리는 하나의 리듬을 맞추었죠.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설레임과 따뜻한 떨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장면은 불과 몇 달 전 시민체육관 배드민턴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57세인 제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느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황혼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시에 사는 장미정이에요. 3년 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낸 지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저녁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저녁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나 혼자 먹을 간단한 식사만 차리면 되니까 금세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처음에는 TV라도 보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드라마 속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57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예전만큼 기운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요가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등산도 몇 번 가봤는데 딱히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동네 친구가 배드민턴을 권해줬어요. 미정아, 배드민턴 한번 해봐. 생각보다 재미있어. 라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오랜만이라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시민체육관 배드민턴 동호회에 등록했어요.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았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어색했어요. 셔틀콕도 제대로 치지 못하고 서브도 엉성하고 다른 분들 실력을 보니까 저만 초보인 것 같아서 괜히 민망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어요. 주 3회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셔틀콕도 제법 칠 수 있게 되었고 간단한 랠리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면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면 샤워하고 금세 잠들 수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혼자 있는 외로움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57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10월 중순이라 저녁 기온이 제법 쌀쌀해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잔뜩 흐린 채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양산 시민체육관에 도착했어요. 7시 운동 시작인데 6시 20분쯤 도착한 거였거든요. 배드민턴장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몇 분이 코트에서 연습하고 계시긴 했지만 대부분 준비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평소처럼 코트 한쪽에서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체육관 둘레를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었거든요. 본격적인 운동 전에 몸을 충분히 풀어놔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서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뛰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코트 모서리 부근을 돌아가는데 갑자기 발밑이 미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마 누군가 물을 흘렸나 봐요. 그 순간 균형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왼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아,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순간 발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발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보니까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서려고 해도 발목에 힘이 안 들어가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싶었는데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나타났어요. 키가 꽤 크시고 어깨가 넓어서 든든해 보이는 중년 남성분이었어요. 평소에 체육관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발목이 너무 아파서 얼굴이 찌푸려졌나 봐요.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제 발목을 살펴보셨어요. 발목을 삐끗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아프세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시거나 힐끗 보시기만 했는데 이분은 직접 다가와서 도움을 주시려는 거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좀 아파요. 갑자기 미끄러져서. 그러자 그분이 바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니 제 발목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해 보셨어요. 의료진은 아니셨지만 뭔가 이런 상황에 익숙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만져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삔 게 심해 보이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발목이 점점 더 부어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신 그분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일어나 보세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 덕분에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체육관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는 친절한 분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이란 정말 묘한 것 같아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사고가 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분이 정말 빠르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제가 발목을 붙잡고 앉아 있는 걸 보시자마자 바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제 팔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귀찮아 하시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천천히 체육관 밖으로 나갔어요. 다행히 체육관에서 5분 거리에 정형외과가 있었어요. 그분이 미리 알아보시고 데려가 주신 거더라고요. 병원까지 가는 동안 제가 다리를 절뚝거리니까 더 천천히 맞춰서 걸어주셨어요. 정말 세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는데 화요일 저녁이라서 환자가 꽤 많았어요.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옆에 앉으시면서 간호사에게 얼음팩을 부탁해 주셨어요. 발목에 얼음찜질 해주시면 부기가 좀 가라앉을 거예요. 간호사분이 얼음팩을 가져다 주시자 그분이 직접 제 발목에 대어 주셨어요. 차가운 얼음팩이 닿으니까 아픈 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어색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뵙는 분과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그때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는 박재훈이라고 해요. 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장미정이에요. 배드민턴 시작한 지는 6개월 정도 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박재훈 씨가 어떤 동호회에 속해 계신지, 언제 주로 운동하시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재훈 씨가 얼음찜질을 계속 도와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도 예전에 테니스 하다가 발목을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신다고요. 정말 든든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프지만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다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사실 혼자였다면 얼마나 당황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훈 씨가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대기하는 동안 배드민턴 얘기도 많이 나눴어요. 재훈 씨는 저보다 실력이 훨씬 좋으셨어요. 동호회에서도 상급자 그룹에 속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보라고 하니까 팁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배드민턴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꾸준히 하시면 금세 늘어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거들먹거리지 않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제 이름이 호명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재훈 씨가 부축해서 들어가는 걸 도와주셨어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인대가 살짝 늘어난 정도라서 일주일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까 재훈 씨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시는 걸 정중히 사양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어요. 하지만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계속 재훈 씨 생각이 났어요. 정말 좋은 분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분이 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시작되는 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재훈 씨의 도움으로 무사히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 정도 배드민턴을 쉬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동안 배드민턴이 제 일상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못하게 되니까 저녁 시간이 다시 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무리해서 더 다칠 수는 없으니까 참고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발목이 거의 나아져서 드디어 체육관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배드민턴화를 신고 체육관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재훈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분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거든요. 체육관에 들어서니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러 코트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고 셔틀콕이 날아다니는 소리와 라켓 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재훈 씨가 보이더라고요. 3번 코트에서 다른 분과 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실력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셔틀콕을 정확하게 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너무 가까이 가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준비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분 게임이 끝나고 잠깐 쉬시는 것 같아서 다가가려고 했는데 마침 동호회 회장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람 수가 좀 애매하네요. 파트너를 새로 짜야겠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시더니 재훈 씨 쪽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재훈 씨와 한 팀 해보세요. 실력 차이는 좀 있지만 재훈 씨가 잘 맞춰주실 거예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파트너가 되다니. 재훈 씨도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 미정 씨. 다시 뵙네요. 그리고는 바로 제 발목을 걱정해 주셨어요. 발목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 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재훈 씨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게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요. 발목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닐 테니까요. 정말 세심한 분이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상대팀도 비슷한 실력의 분들이라서 적당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게임이 시작되고 보니 재훈 씨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놓친 공까지 다 커버해 주시면서도 전혀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좋은 샷을 넣으면 좋아요 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력 차이 때문에 조금 위축되었는데 재훈 씨가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어요. 혼자 운동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재훈 씨는 정말 좋은 파트너였어요. 제가 실수해도 전혀 타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조용히 알려주셨어요. 그런 배려심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첫 세트를 이기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재훈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정 씨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6개월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재훈 씨가 제 실력을 인정해 주시니까 더욱 뿌듯했어요. 두 번째 세트도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해온 팀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훈 씨와 함께 하니까 배드민턴이 훨씬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 중반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즐겁게 두 번째 세트를 하고 있었어요. 재훈 씨와 제가 점점 호흡이 맞아가면서 상대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었거든요. 저도 평소보다 샷이 잘 들어가고 있었고, 재훈 씨의 격려 덕분에 자신감도 올라가 있었어요. 특히 그때는 정말 긴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양팀 모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을 받아치면서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게임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서 네트 플레이를 담당하고 재훈 씨는 뒤에서 강한 스매시와 클리어를 해주시고 있었어요. 상대팀에서 높은 클리어를 올려주자 재훈 씨가 점프해서 강력한 스매시를 날리셨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까지 받아내면서 랠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의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싶었어요. 워낙 격렬하게 뛰어다니며 게임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재훈 씨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건강해 보이시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땀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흘리고 계셨고,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게임 중이었지만 계속 재훈 씨를 힐끗힐끗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훈 씨의 동작이 점점 더 느려지면서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상대팀에서 쉬운 공을 올려주었는데 평소 같으면 확실하게 마무리하셨을 텐데 그날은 힘없이 그냥 받아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요. 저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상대팀에서 제법 강한 스매시를 날렸는데 재훈 씨가 그걸 받으려고 라켓을 들어 올리시다가 갑자기 멈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라켓을 툭 떨어뜨리시면서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재훈 씨,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재훈 씨 쪽으로 달려갔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모두 놀라서 게임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훈 씨는 코트 가장자리 쪽으로 비틀거리면서 걸어가시더니 벽에 손을 짚고 서 계셨어요. 얼굴이 정말 창백해져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뭔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급하게 다가가서 물어봤지만 재훈 씨는 대답을 못 하시고 계속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다른 동호회 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제가 다쳤을 때 재훈 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때 그분이 얼마나 빠르고 침착하게 행동하셨는지요. 이번에는 제가 재훈 씨를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육관이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건강해 보이시던 재훈 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시니까 모든 분들이 당황하고 계셨어요. 저도 마음이 급해졌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빠르게 대처해야 했거든요. 재훈 씨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그분을 도와드릴 차례였어요. 여러분도 이런 응급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순간에는 정말 당황스럽지만 누군가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과연 미정이 어떻게 재훈을 도왔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재훈 씨가 벽에 기대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급해졌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다쳤을 때 그분이 얼마나 빠르게 저를 도와주셨는지 생각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가 행동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체육관 한쪽에 음수대가 있는 걸 봤거든요. 급하게 달려가서 일회용 컵에 시원한 물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수건도 꺼내 들고 재훈 씨에게 다시 갔어요. 재훈 씨는 여전히 벽에 기대어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온통 젖어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재훈 씨, 물 드세요? 제가 물컵을 건네드리니까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받아드셨어요. 천천히 물을 마시시는 동안 저는 수건으로 재훈 씨의 이마와 목 부분의 땀을 닦아드렸어요. 수건이 금세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계셨어요. 잠깐만 의자에 앉아요. 호흡 길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재훈 씨의 팔을 살살 잡고 체육관 한쪽에 있는 휴식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다행히 벤치가 몇 개 있었거든요. 재훈 씨를 조심스럽게 앉혀드리고 나서 계속 수건으로 땀을 닦아드렸어요. 다른 동호회분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누군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야 하나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재훈 씨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괜찮으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재훈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얼굴색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휴식실을 떠올렸어요. 잠깐만요. 휴식실에 가면 더 시원할 거예요. 저는 재훈 씨를 부축해서 체육관 한쪽 끝에 있는 작은 휴식실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의자도 더 편했거든요. 재훈 씨가 의자에 앉으시자 조금 더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휴식실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운동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둔 거였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이스팩이 몇 개 들어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아이스팩을 하나 꺼내서 수건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재훈 씨의 목덜미 부분에 조심스럽게 대어드렸어요. 차가운 아이스팩이 닿자 재훈 씨가 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체온이 내려가서 좀 나아질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아이스팩을 목덜미에 대고 있었어요.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수건을 얼굴과 목 부분에 대면서 땀을 계속 닦아드렸어요. 몇 분이 지나니까 재훈 씨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가더라고요. 얼굴색도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차근차근 대처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휴식실은 체육관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조용히 들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다른 분들이 배드민턴 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재훈 씨와 저는 그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스팩을 데워드리면서 저는 계속 재훈 씨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숨소리, 얼굴색, 땀의 양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15분 정도 지나니까 재훈 씨가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숨도 정상적으로 쉬고 계시고 얼굴색도 많이 돌아왔어요. 저는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재훈 씨가 쓰러질 뻔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 되어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큰일 없이 넘어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20분 정도 휴식실에서 쉬고 나니까 재훈 씨의 컨디션이 많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이스팩 덕분인지 체온도 정상으로 내려갔고 숨소리도 안정되었어요. 얼굴색도 처음 쓰러질 뻔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재훈 씨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더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까 그 창백하고 힘들어 하시던 모습과는 정말 다른 표정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제가 신세를 지는군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멋쩍게 웃으셨어요. 아마 일주일 전에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재훈 씨가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재훈 씨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운동하다 보면 서로 도와야죠.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휴식실 냉장고에서 이온 음료를 하나 더 꺼내서 건넸어요. 아까 물은 마셨지만 이온 음료를 마시면 전해질도 보충되고 더 빨리 회복되실 것 같았거든요. 재훈 씨가 이온 음료를 받아들이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마시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지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에 제가 발목을 다쳤을 때 재훈 씨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셨는지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재훈 씨를 도와드릴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관계가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 누군가를 돌봐주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재훈 씨와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가는 것 같았어요. 재훈 씨가 이온 음료를 다 마시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걸음도 안정되어 보였고 얼굴도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걱정했거든요. 이제 괜찮아진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워요. 미정 씨.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손을 잠깐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것,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휴식실에서 나와서 체육관으로 돌아갔어요. 다른 동호회 분들이 저희를 보시더니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재훈 씨가 괜찮아졌다고 말씀드리니까 모두들 안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훈 씨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가볍게 운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말렸어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재훈 씨가 정말 괜찮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조금 움직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희는 다시 코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물론 아까처럼 격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볍게 몸풀기 정도로만 하기로 했어요. 다른 분들도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고요. 코트에 들어서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아까 그 위급한 상황을 함께 겪고 나니까 재훈 씨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가볍게 패스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도 저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즐거웠어요. 경쟁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는 운동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재훈 씨가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저희는 정말 가볍게 배드민턴을 재개했어요. 아까 그 위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풀어주는 정도로만 하기로 했어요. 상대팀도 저희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여유롭게 게임을 진행했어요. 승부보다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분위기였어요. 재훈 씨도 아까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계셨고,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정말 천천히 패스 위주로만 주고받았어요. 스매시나 강한 샷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공을 이어가는 정도였어요. 재훈 씨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조심스럽게 움직였거든요. 10분 정도 지나니까 재훈 씨가 확실히 괜찮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고 얼굴색도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게임의 강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어요. 상대팀에서 제법 괜찮은 공을 올려주셨어요. 네트 앞쪽으로 떨어지는 드롭샷이었는데 재훈 씨가 뒤쪽에 있어서 제가 앞으로 나가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빠르게 네트 앞으로 달려갔어요. 공이 네트를 넘어 제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때 받아치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평소 같으면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네트 앞으로 파고들면서 라켓을 뻗어서 공을 치려고 하는 순간 제 발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너무 급하게 움직이려다 보니까 균형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이 서로 걸리면서 몸이 앞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이러면 넘어지겠구나 싶었어요. 네트에 걸릴 수도 있고 바닥에 그대로 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켓을 든 손으로 바닥을 짚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손목을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일주일 전에 발목을 다쳤을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재훈 씨가 아까 쓰러질 뻔했던 일도 떠올랐어요. 이렇게 또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분들도 제가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시고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는 소리도 들리고 누군가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눈을 꽉 감고 넘어질 준비를 했어요. 최대한 다치지 않게 넘어지려고 몸을 웅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 제 허리를 받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하고 안정적인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였어요. 재훈 씨였어요. 재훈 씨가 아까 컨디션 난조로 힘들어 하시던 것도 잊고 빠르게 제게 달려와서 저를 받쳐주신 거예요. 정말 반사적으로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넘어질 위기에 처하자 본능적으로 도와주신 거죠. 재훈 씨의 도움 덕분에 저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급하게 받쳐주시느라 저희 둘 다 균형을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잠깐 동안 서로 붙잡고 서 있게 되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넘어질 뻔한 위기 상황에서 재훈 씨가 구해주신 거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었어요. 재훈 씨가 제 허리를 감싸듯 받쳐주는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넘어질 것 같던 제 몸이 재훈 씨의 든든한 팔에 의해 안전하게 지탱되고 있었거든요. 아까 컨디션 난조로 힘들어 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르고 확실한 동작이었어요. 재훈 씨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둘 다 잠깐 균형을 잡으려고 했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서로 붙잡고 서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재훈 씨와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의 30c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재훈 씨의 얼굴이 바로 제 앞에 있었고 재훈 씨의 숨소리까지도 들릴 정도로 가까웠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재훈 씨를 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넘어질 뻔한 충격 때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훈 씨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더욱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놀란 것과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어요. 재훈 씨도 급하게 저를 받쳐주시느라 숨이 조금 가빠지신 것 같았어요. 아까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와 재훈 씨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재훈 씨의 눈동자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걱정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몇 초 정도였겠지만 저에게는 훨씬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재훈 씨와 눈이 마주친 채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이 참 신기했어요. 재훈 씨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제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감만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참 따뜻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재훈 씨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재훈 씨를 보니까 평소에 몰랐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눈가의 작은 주름이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표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주변에서는 다른 분들이 저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재훈 씨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재훈 씨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살짝 열리면서 뭔가 말씀하려는 듯 했는데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 씨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제가 재훈 씨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눈빛만으로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급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되면서 저희 둘 다 마음이 진정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뭔가 더 특별한 감정이 저희 사이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재훈 씨의 손이 아직도 제 허리를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정말 안전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이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재훈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된 작은 감정들이 이 순간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재훈 씨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친 채로 몇 초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처한 상황이 실감났어요. 재훈 씨가 저를 받쳐주고 계시고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이 부끄럽기도 했고 동시에 재훈 씨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거든요. 57세의 나이에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재훈 씨에게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만약 재훈 씨가 없었다면 정말 크게 다쳤을 거거든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계속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져서 더욱 부끄러웠어요. 재훈 씨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짧게 웃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어요. 전혀 놀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코트에선 제가 커버할게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서 한 발 물러서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서도 든든함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마치 앞으로도 저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배드민턴 코트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재훈 씨가 저를 보호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믿음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동호회 분들도 저희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해결되어서 안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재훈 씨가 물러서신 후에도 저는 아직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넘어질 뻔한 충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재훈 씨와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그날 배드민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재훈 씨가 저를 받쳐주시던 그 순간, 서로 눈이 마주쳤던 그 찰나, 그리고 코트에선 제가 커버할게요. 라고 하셨던 그 말까지. 집에 도착해서도 그 여운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재훈 씨 생각이 났어요. 특히 그분이 저를 바라보시던 그 따뜻한 눈빛이 계속 기억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재훈 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직 확실한 감정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재훈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통해 특별한 만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57세에 시작한 배드민턴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 미정과 재훈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응원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날도 배드민턴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체육관에 향했어요. 재훈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체육관에 도착했어요. 어제 재훈 씨와 있었던 일 때문인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체육관에 들어서니 이미 여러분들이 와서 준비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재훈 씨도 한쪽 코트에서 혼자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재훈 씨 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더라고요. 어제 그 순간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재훈 씨가 저를 받쳐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과 코트에선 제가 커버할게요 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7시가 되어서 본격적인 동호회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이 오늘의 경기조를 짜주셨는데 다행히 재훈 씨와 저는 같은 팀이 되었어요. 어제에 이어서 또 파트너가 된 거죠. 뭔가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처음 20분 정도는 정말 즐겁게 했어요. 재훈 씨와 저는 어제보다도 더 호흡이 잘 맞았어요. 서로를 의식하면서 플레이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았어요. 상대팀도 만만치 않은 실력이었지만 저희가 잘 버텨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세트 중반쯤이었어요. 정말 치열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상대팀에서 높은 클리어를 올려주자 재훈 씨가 멋진 스매시로 응답하셨어요. 저는 앞에서 네트 플레이를 담당하고 있었고 정말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체육관 전체가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조명이 한 번에 꺼져 버렸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방금까지 밝게 빛나던 체육관이 순식간에 암흑 속으로 빠져든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간 체육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 후부터 사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목소리, 발소리, 그리고 뭐지?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저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더라고요. 배드민턴 라켓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 큰 소리로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정전이 된 것 같다는 대답도 들려왔고요. 체육관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깜빡이는 게 멀리서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체육관에는 라켓을 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발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어떤 분은 출입구 쪽으로 향하려는 것 같았고, 어떤 분은 벽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그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암흑이었어요.
손을 앞에 내밀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했어요. 체육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약간의 가로등 불빛만이 전부였는데 그것도 희미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눈이 어둠에 적응되기 시작했어요. 희미하게나마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시야는 확보할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제 옆에서 누군가의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아마 재훈 씨인 것 같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체온이나 향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재훈 씨의 존재감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따뜻한 것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곧 재훈 씨의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저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는 듯이 제 손등을 살짝 짚어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재훈 씨가 바로 곁에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재훈 씨의 손이 제 손등에 닿아 있으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괜찮으세요? 여기 계세요. 재훈 씨가 정말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림과는 달리 재훈 씨의 목소리만큼은 정말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거든요. 저는 재훈 씨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정전 때문에 당황했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재훈 씨가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서 긴 숨을 내쉬었어요. 정말로 안도의 한숨이었어요. 재훈 씨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까 긴장이 많이 풀렸거든요. 어둠 속에서도 이렇게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재훈 씨의 손이 아직도 제 손등에 가볍게 얹어져 있었어요. 전혀 무겁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체육관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손전등을 들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고 몇몇 분들은 휴대폰 후레쉬를 켜서 주변을 비추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와 재훈 씨가 있는 이 작은 공간은 정말 고요했어요. 다른 곳의 소음과는 별개로 저희만의 평화로운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어둠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재훈 씨가 제 옆에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서 계시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부딪히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어둠 속에서는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재훈 씨의 따뜻한 체온이나 은은한 향기, 그리고 안정적인 호흡 소리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평소에는 잘 몰랐던 것들이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10분 정도는 지난 것 같았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속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동호회분들도 점점 상황에 적응하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차분하게 대기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괜찮으세요? 하고 서로 안부를 묻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재훈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이런 비상 상황에서 누군가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어요. 특히 재훈 씨처럼 믿을 만한 분이 계시니까
더욱 든든했어요. 어둠 속에서 재훈 씨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소 밝은 곳에서 만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친밀하고 더 특별한 느낌이랄까요. 정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체육관 안의 분위기도 점점 차분해졌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재훈 씨가 있는 이 작은 공간은 마치 세상에서 떨어진 작은 섬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둠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공간에서 재훈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평소 밝은 곳에서는 어딘지 조심스러웠던 이야기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 쉽게 나오더라고요.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솔직해질 수 있었어요. 재훈 씨가 먼저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다고, 그래서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진솔했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특히 저녁 시간이 얼마나 길고 적막했는지 말씀드렸어요. 평소라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쉽게 하지 못했을 텐데, 어둠이 저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참 힘들었어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마 비슷한 외로움을 경험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더욱 마음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각자의 지난 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재훈 씨는 혼자 지내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셨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셨어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도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한 진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운동을 하려던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요. 이런 마음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재훈 씨의 목소리는 정말 특별했어요. 평소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 목소리 톤 자체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따뜻한 담요로 저를 감싸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재훈 씨의 호흡 소리도 묘하게 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차분하고 안정적인 숨소리를 들으니까 제 마음도 점점 평온해지더라고요.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비슷한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사이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더 가까이 서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거리감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재훈 씨가 가끔 제 팔을 살짝 터치하시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었어요. 별 의미 없는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어둠 속에서는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어둠이 만든 이 특별한 공간에서 저희는 평소보다 훨씬 솔직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밝은 곳에서는 차마 하지 못했을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게 되었어요. 이런 시간이 참 소중하네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정전이었지만 덕분에 재훈 씨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정전이 30분 넘게 이어지자 체육관 안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분들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길 기다리고 계셨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니까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오늘은 전기 복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안내해 주셨거든요. 저는 재훈 씨와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이 조심스럽게 나가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는 어쩐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어둠 속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재훈 씨도 비슷한 마음이신 것 같았어요. 체육관이 점점 조용해지면서 저희만의 공간이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저희 둘만 남은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저희 둘의 호흡 소리와 가끔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전부였어요. 그런 고요함 속에서 재훈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가까이 서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상대방의 존재감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어지더라고요. 재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마치 저를 위로해 주시려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도 제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 따뜻한 손길이 정말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재훈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재훈 씨의 팔에 기대게 되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재훈 씨도 저를 받아주셨어요. 팔을 벌려서 저를 감싸주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느낌을 경험했어요. 이혼 후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재훈 씨가 정말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재훈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외로움도 불안함도 모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로 시간을 보냈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따뜻한 체온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재훈 씨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빠르게 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편안함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저도 재훈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잊고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사랑의 떨림이라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기억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감정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외로웠던 시간들도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 재훈 씨와 제가 함께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어요. 재훈 씨가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주셨어요.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소중한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가 재훈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이런 따뜻함, 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말 대신 체온으로, 심장박동으로, 그리고 따뜻한 숨결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재훈 씨와 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껴안으며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체육관 곳곳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더니 곧이어 체육관 전체의 조명이 순차적으로 켜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어둠에 적응해 있던 눈에는 그 빛이 정말 눈부셨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고 재훈 씨의 품에서 조금 물러났어요. 전기가 복구되면서 체육관이 다시 환해졌어요. 아까 그 따뜻하고 아늑했던 어둠은 사라지고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재훈 씨도 저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눈을 깜빡이고 계셨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의 그 특별한 친밀감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 밝은 빛 아래에서 다시 만난 재훈 씨와 제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아까 어둠 속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훈 씨가 바닥에 떨어진 라켓을 주워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도 제 라켓을 받아들면서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정전 때문에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겠네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켓을 들어 보이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뭔가 미묘한 떨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순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라켓을 들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그래요. 운동을 마저 해야죠. 하지만 사실 배드민턴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자꾸 아까 어둠 속에서의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생각났거든요. 재훈 씨의 품에 안겨 있던 그 느낌, 서로의 심장박동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희는 다시 코트에 섰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배드민턴을 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재훈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동호회 회원이나 운동 파트너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훈 씨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까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오히려 밝은 빛 아래에서 재훈 씨를 다시 보니까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게임을 하면서도 저희는 계속 서로의 눈을 마주쳤어요. 공을 주고받을 때마다, 잠시 쉴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재훈 씨도 살짝 미소를 지으시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배드민턴 경기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어둠 속에서 나눈 그 특별한 순간들이 저희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재훈 씨와 제 사이에 뭔가 확실히 변화가 생긴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지인이나 운동 동료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 정전의 밤 이후로 저와 재훈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음 배드민턴 모임에서 만났을 때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서 자꾸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후 재훈 씨가 용기를 내서 커피 한 잔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배드민턴이 끝난 후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57세와 59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함께 있으면 나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 장미정과 박재우는 정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주 3회 배드민턴 모임에서는 여전히 환상의 파트너예요. 저희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아서 다른 동호회 분들도 부러워하실 정도거든요. 코트 안에서 저희가 주고받는 눈빛만 봐도 특별한 사이라는 걸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좋은 건 서로 운동하는 모습을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은 샷을 넣으면 재훈 씨가 정말 기뻐해 주시고, 재훈 씨가 멋진 스매시를 날리시면 저도 마음속으로 박수를 쳐드려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배드민턴이 끝나고 나면 저희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요. 때로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도 해요. 재훈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어서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찾아보고 데려가 주세요. 코트 밖에서의 저희는 정말 서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사이예요. 재훈 씨는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외로운 저녁 시간을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함께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저도 재훈 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면서 쌓였던 외로움을 제가 달래드릴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찬 느낌이에요.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재훈 씨가 요리를 잘하셔서 가끔 집에서 함께 식사를 만들어 먹기도 해요.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가끔 저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정말 보기 좋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부러우시다고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재훈 씨와 함께하는 밤이 가장 행복해요. 어둠 속에서 처음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날의 떨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함께 있으면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져요. 배드민턴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재훈 씨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시작한 운동이 이렇게 소중한 사랑을 가져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언제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함께 새로운 꿈도 꾸고 있어요. 나중에 함께 여행도 가고 싶고, 더 많은 추억도 만들고 싶어요. 57세에 시작된 이 사랑이 계속 아름답게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저의 이야기를 통해 언제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세요. 57세의 저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이렇게 저희 황혼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정말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도 늦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